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오늘은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실적 발표 후에 152불까지 올라갔다가 또 140불 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아마존과 애플이 협업을 발표했죠. 아마존이 개발한 AI 반도체, 교육용 반도체와 애플이 도입하기로 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아마존이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아마존의 AI 반도체가 크게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가장 잘 만들죠. GPU 타입으로. 그리고 그나마 대항마가 됐던 게 AMD였는데 이번에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인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아마존이 만든 AI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만든 GPU 반도체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확장성 때문입니다. 이번에 아마존이 개발한 AI 반도체는 ASIC라는 타입의 반도체 형태인데 보통은 추론용 반도체를 만들 때 이 방식을 차용을 합니다. 추론용 반도체와 교육용 반도체의 차이가 뭐냐면 추론용은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동안 내가 먹었던 메뉴들을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거, 이게 바로 그냥 추론용 반도체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방식을 가지고 교육용 반도체도 지금 개발을 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개발한 GPU 방식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이 6만 불 정도 한다고 한다면 한 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해요. 6분의 1 가격으로 AI를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타입은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학습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훈련시키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최적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추가적으로 새로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AI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아식 타입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다룰 수 있는 장치라면 GPU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소프트웨어인 쿠다가 있습니다. 쿠다가 현재 AI 반도체 개발하는데 9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왜 강력하냐면 일단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통해서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 AI 반도체를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근데 지금 AI 반도체 투자 자체가 굉장히 속도전이거든요. 누가 이 마켓을 먹냐 못 먹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회사라면 혹은 본인들이 이 서비스, 이 AI 이 생성형 AI 관련된 서비스를 먹고 싶은 회사라고 한다면 아무리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아마존의 AI 칩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마지막 세 번째로 엔비디아 칩이 여전히 경쟁력이 좋은 이유는 현재 반독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예전 영상에 제가 반독점 조사를 받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반독점 조사를 받음으로써 엔비디아는 자사의 상품에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70% 넘게 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코퍼칩이나 이제 새로 만들어진 블랙에를 더 많이 팔려고 가격을 낮춘다고 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반도점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주주들도 별말을 할 수 없단 말이지. 네, 가격을 떨어뜨리라는 말이에요, 반도점 자체가. 그래서 더 너무 비싸게 팔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일종의 어떤 법적인 조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금의 점유율을 더 공고하게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을 하고 있는데 있죠. 로봇이라거나 자율주행이라거나 아니면 뭐 우주산업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기술 섹터가 열리는 그 자리에 엔비디아의 GPU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SIC 타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설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팅값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GPU 타입인 엔비디아는 굉장히 유연하게 그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AI 교육용 반도체와 추론용 반도체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 외에 뭐 VR 기기 개발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시 우회해서 쓴다?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GPU는 클라우드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앱 개발에도 한번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요, 불확실한 기술 개발의 환경에서는 너무나도 뛰어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무조건 절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우위를 가져갈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구글도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좋을 거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 첫 번째는 협력사들의 매출을 봐야겠죠. 협력사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온다. 대표적으로 TSMC겠죠. TSMC가 매출이 잘 나오고, SK 하이닉스 같이 가장 밀접한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가 계속 트래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실적이 계속 잘 나온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도 계속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업은요, 뉴스나 기술 발표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상용화를 통해서 그거를 실제로 돈을 버는 모습을 통해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실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